네, 빨간 보자의 난동 특수폭행 어떤 얘기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4일입니다. 제주도의 한 도로인데요. 이 빨간 동그라미의 하얀색 승합차 2차선으로 빠르게 가더니 다시요. 잠시 후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바꿔서 흰색 승용차를 앞을 끼어듭니다. 그런데요, 이 승합차 속에 빨간 모자의 남성 갑자기 내리더니 갑자기 승용차로 다가갑니다. 네, 갑자기요 생수병을 던지고요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폭력을 휘두른 승합차 운전자는요 바로 32살의 남성입니다. 이 승용차의 운전자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도 아주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피해자 부인이 폭행 장면을 찍자 이렇게요 뭘 던졌을까요?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승용차 운전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요. 아내와 아이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칼치기 운전 잘못한 것도 본인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이해도 안 갈 뿐더러 먼저 일단 첫 번째요. 휴대전화요. 네. 휴대전화를 던졌어요. 이거는 범행 뭔가 증거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난폭 운전, 보복 운전에 대처하는 그 요령 중에 하나가 그 행위를 휴대전화로 찍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인식한 탓인지 아내의 그 휴대전화를 뺏어서 네. 한번 가볍게 던지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멀리 3m 이상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찾는데도 수시간 이상 이제 걸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 범행의 행위 중에서 분명히 증거인멸의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 행위 양태들이 있죠. 지금 말씀 바와 같이 칼치기라고 하는 이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그 난폭 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 그 행위고요. 그다음에 말씀처럼 행위 자체가 생수병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폭행이죠. 네. 다만 이것이 단순 폭행이냐 여부는 조금 더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네. 상대방을 특정해서 보복의 목적으로 공격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위 보복운전, 특수폭행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네. 더군다나 그 아내 역시 2달간의 요하는 정신과 치료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폭행을 넘어서서 상해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완전성을 해하는 그와 같은 특수 상해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단순 재물손괴 또 단순 폭행 이렇게 경미한 범죄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5살, 8살 아이가 있습니다. 또 부인도 있죠. 그 가장의 상징성을 그야말로 무참히 짓밟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증거인멸 행위, 휴대폰을 던지는 것 못지않게 지금 일련의 행위들을 조금 더 엄격한 이런 잣대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요, 교수님, 많은 사건들을 보셨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칼치기 운전 잘못해놓고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다시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심리로 봐야 되나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 레이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로드 레이지, 길 위에서의 분노. 길 위에서의 분노.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자기 통제력이 상당히 약하고 분노 조절 능력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연구 결과가 있고요. 더군다나 차량과 관련돼서도 혹시 앞에 있는 차량 자체가 고급 대형 차량이면 공격 행위를 안 하고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소형 차량이면 공격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상대방의 저항 행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른바 자신의 소위 말해서 체면에 대한 손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긍심이 좀 부족한 이런 사람이 특징으로 선행 연구 결과 등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광상 변호사님, 지금 제주도 이제 경찰에서 취재가 아니라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근데 비판의 목소리가 뜨거워요. 방금 이웅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특수폭행이고
또 재물손괴도 있네요. 던졌으니까요. 그리고 뭐 증거인멸 혐의까지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들이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증거인멸 자체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인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범죄로 구태여 따진다고 한다면 재물손괴, 이제 휴대폰을 부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폭행.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법의 어떤 체계의 특성이 결과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물론 과정이 어떤 처벌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긴 하지만 결과를 가지고 처벌의 수위 또 양형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 뭐 외관적으로 보면 전체 2주 진단이단 말이에요. 그럼 2주 진단이면 진단 중에서 가장 그 짧은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2주 진단밖에 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 휴대폰 자체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뭐 새 휴대폰이라면 한 뭐 100만 원 넘겠죠. 하지만 중고 휴대폰이라면 중고 가격 시세를 따진다면 몇십만 원 또 십몇만 원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런데 저 받았잖아요. 과정과 저 사람의 행위 자체는 적반하장이잖아요. 오히려 본인이 항의하는 사람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되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다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저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 체계의 특성상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저런 경우에는 그 과정 자체를 좀 많이 문제 삼아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잖아요. 단순 폭행 아니라 특수 폭행이면 훨씬 더 죄질이 무겁죠. 그렇죠. 특수 폭행은 무거운데 저거 자체는 뭐 생수병으로 뭐 했다고 한다면 폭행했다고 하면 그건 특수폭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를 물론 참작을 해야 했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건 일벌 100개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